우선, 네, 저는 네, SQRT의 이상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실 뭐, 앞에 얘기했던 주제보다 굉장히 쉬운 주제이긴 한데, 네, 뭐, 제가 사실, 네, 제 발표의 요점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네, 실제, 네, 서페이스 코드, 그 43큐빅짜리, 네, 서페이스 코드, 슈퍼 컨덕팅, 네, 서페이스 코드 43 칩에서, 네, 실제로 실험을 진행해서 네,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험 데이터입니다. 네, 그게 뭐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은 네, 일단 보시면 네, 지금 이 디바이스 자체가 네, 참고로 저는 이 실험을 한국에서 진행을 안 했고 지난 2달 동안 네, 스위스 ETH에 있었는데요. 네, ETH3에 있었는데 네, 네, ETH3의 Department of Physics에서 안드레아스 왈라프 그룹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취리 인스트루먼트 장비를 이용해서 Surface 43 큐빅 칩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참고로 Surface 43 큐빅 칩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네, 이게 전체 플래그십 디바이스 그 레이아웃인데요. 네, 사실은 43개의 큐빗이 왜 필요하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서페이스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네, 서페이스 코드, 디스텐스 3 서페이스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7개의 피지컬 큐빗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디바이스의 목적은 뭐냐면요. 디스텐스 3, 디스텐스 3 디스턴스 트리 코드끼리의 레티스 서저리를 실제로 실험에서 구현하기 위한 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 17개의 큐빗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17개의 큐빗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아마, 정확히 개수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뭐 네, 6개 정도 됐던, 6개, 7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가운데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매개하기 위한, 매개하기 위한 큐빗들이 존재합니다. 네, 일단 디바이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렇게 되고요. 네, 참고로 뭐 제가 뭐, Surface 43,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레티스 서저리를 구현했으면 참 좋겠지만, 네, 뭐 아직 사실 학부생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그런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진 않았고요. 네, 저는 이 Surface 43 큐빅 디바이스에서 실제 들어가는 실제 실험에 쓰이는 Surface 43 큐빅 디바이스에서 참고로 튠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슈퍼컨덕팅 큐빅 칩은 굉장히 푸어한 큐빅들이기 때문에 튠업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튠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그 드라이브 라인이나 아니면 이런 라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들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크로스톡이 상당히 잘 발생하는 굉장히 푸어한 구조예요. 사실은 슈퍼컨덕팅 큐빅 자체가. 그래서 그런 크로스톡을 캔슬레이션 하는 과정을 네, 실제로 크로스톡의 캔슬레이션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제가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네, 정확히는 이게 뭐 크로스톡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뭐 메저먼트 할 때 레소네이터에 들어가는 포톤 넘버에 의한 뭐 메저먼트 크로스톡, 포톤 넘버, 메저먼트 인듀스 디페이징에 의한 뭐 크로스톡도 존재하고요. 또 이게 사실은 G 게이트 같은 걸 구현하기 위해선 사실은 플럭스 라인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플럭스 라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크로스톡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소개할 그 드라이브 라인, 사실은 우리가 타겟 큐빗을, 그러니까 어떤 큐빗 A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라인이 있는데, 운이 안 좋게 이 드라이브하는 라인이 다른 큐빗에 뭔가 이펙티브한 드라이브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펙티브한 드라이브를 가하게 되면 당연히, 큐빗의 상태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엉망이 되는 것을 막을 순 없고, 물론 막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네, 지금은 이 인테그레이션 자체가 2D로 인테그레이션이 이루어져 있는데, 3D로 인테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좀 더 드라이브 크로스톡을 잘 억제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보시면 네, 2D이기 때문에 사실은 드라이브 크로스톡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이브 크로스톡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네, 드라이브 크로스톡을 잠시만요. 네, 이렇게 타겟 큐빗을 드라이브를 하는데, 사실은 네,
이런 식으로 스펙테이터, 그러니까 원치 않는 큐빗에 드라이브 크로스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 크로스톡을 막을 수 없다면 이 뭔가 드라이브하는 파형과 드라이브하는 파형과 똑같은 파형이지만 그 드라이브하는 앰플리튜드나 아니면 페이스를 좀 달리 만들어서 컴펜세이션한 드라이브를 동시에 스펙테이터 큐빗에 걸어주는 게 사실은 크로스톡을 컴펜세이션 또는 뭐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크로스톡을 컴펜세이션 또는 캔슬레이션 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크로스톡에 해당하는 드라이브 크로스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크로스톡이 발생하면 그것에 뭔가 반대 위상 그리고 똑같은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컴펜세이션 한 드라이브를 동시에 걸어줘서 유효한 드라이브를 없애준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한데 이게 이론을 실제로 이론을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 결국은 컴펜세이션 드라이브를 잘 해야 되잖아요. 이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도 이런 대형 큐비칩에서 실험을 해본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일단은 타겟 큐빗, 그러니까 타겟 큐빗에 드라이브하는, 타겟 큐빗은 참고로 실제로 뭐, 파이펄스, 타겟 큐빗에 맞는 파이펄스를 쏴준 상태, 그 동시에, 네, 릴레이티브한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 그리고 릴레이티브 페이스를 갖는 이 스펙테이터 큐빗에 컴펜세이션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게 요지인데요. 당연히 옵티마이즈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이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랑 릴레이티브 페이스를 수입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수입을 할 때 뭐 그럼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참고로 그러니까 어떤 게 옵티마이제이션 된 거냐라는 게 사실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논의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코스트 펑션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큐빗의 이니셜 스테이트도 뭐 블록스피어 상에서의 플러스 스테이트, 플러스 아이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스테이트를 가해줘. 두 가지 스테이트로 이니셜 스테이트를 각각 정해줬고요. 또 이 세컨 자, 펄스를 얘기를 안 했는데요. 참고로 이 펄스가 first half pi 펄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컴펜세이션 하는 펄스가 되겠고요. 이게 second half pi 펄스가 되겠는데 first랑 second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first는 사실은 드라이버하는 페이스가 고정이에요. 드라이버하는 페이스가 사실은 플러스 스테이트 또는 뭐 플러스 아이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한 페이스로 고정이 돼 있지만 네, 사실은 보통 실험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 세컨드 할프 하이펄스의 페이스 그러니까 페이스 자체가 어떤 거냐면 돌려주는 각이 이 X축, Y축이 아니라 XY 플레인 상의 어떤 세타만큼의 각을 가지는 세타만큼의 각을 가지는 엑시스로 돌려주는 네, 엑시스로 돌려주는데요. 이 세타 자체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세타 자체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옵티마이즈드 앰플리튜드랑 옵티마이즈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랑 옵티마이즈 페이스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실험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일단 이 데이터를 크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데이터가 뭐냐면 얘는 그 이게 이 2D 플롯에서 각각 무엇을 찍은 거냐면 네. 이게 사실은 2D 플롯에서 사실은 그 excited state, 그러니까 큐빗의 이 스테이트의 population을 플롯한 겁니다. 이 X축은 뭐냐면 램지 페이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 세타를 이제 0도부터 360도까지 수입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 Y축이 좀 중요한데 Y축이 사실은 이 구역이 네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구역,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구역. 각각 첫 번째, 두 번째는 플러스 스테이트로 이니셜라이즈 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플러스 I 스테이트로 이니셜라이즈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각각 이제, 그러니까 이 relative phase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아까 그, 네. 전 슬라이드에서 이 relative phase를 0도, 90도. 그러니까 타겟 큐빗의 드라이브를 가해준, 타겟 큐빗에 대해서, 상대적인 페이스를 0도 또는 90도로 가해준 실험이 사실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럼 각각 이제, 각 구역 내에서는 무엇을 수입하느냐? 각 구역 내에서는, 타겟 큐빗에 대한 relative amplitude를 수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3디멘셔널한 수입이에요, 사실은 이게.
네, 그런 식으로 수입을 진행했고, 네, 이건 참고로 X축으로, 그러니까 이 램지 페이스에 대해서 자른, 네, 램지 페이스에 대해서 자른, 네, 수평적으로 자른 크로스 섹션인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달리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시누소이덜한 그런 커브가 도출이 됩니다. 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뽑냐가 중요한데, 네, 여기서 이 페이스 컨트레스트, 그러니까 이 진폭이랑 그리고 이 옵셋 값을 우리가 도출을 해냈습니다. 네, 얘들을 도출한 이유는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옵셋 값이랑 그리고 컨트레스트 값, 네, 이 왼쪽 그래프가 네, 왼쪽 그래프가 사실은 네, 왼쪽 그래프가 잠시만요. 네, 데이터 제로 Q 수입, 뭐 데이터 90 Q 수입 이렇게 각각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Q 수입이니까 사실은 두 번째 또는 네 번째가 되겠고 이 제로라는 건 사실은 플러스 I 스테이트로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이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를 수입하겠죠. 네,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얻은 네, 컨트레스트 데이터를 다 플롯한 거고요. 네, 데이터 90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얘는 이제 뭐 플러스 I 스테이트로 네,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그리고 네, 90도의 릴레이티브 페이즈를 가졌을 때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를 수입하겠죠. 그때의 페이스 컨트레스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 그래프는 페이스 컨트레스트, 오른쪽 그래프는 페이스 옵셋 데이터를 제가 각각 네,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네, 얻었다. 네, 네, 얻었는데 이 과정을 왜 거쳤냐? 네, 이제 커스트 펑션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 드라이브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러니까 스펙테이터 큐빅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퀀텀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큐빗의 네, 스펙테이터 큐빗의 이니셜 스테이트의 그 덴시티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뭐로 제로 제로부터 로 원원까지 이런 식으로 4x1 벡터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퀀텀 채널을 거친 이후에 벡터 네, 퀀텀 채널을 거친 이후에 사실 원래 퀀텀 채널을 거쳐 네, 당연히 아이들링 채널이 가장 네, 아이디어하겠지만 그렇지만 네,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줬고 스펙테이터 큐빗에 원치 않는 드라이브가 가해졌기 때문에 이 값들이 어떤 복소수 값이 존재하겠죠. 사실은 아이디얼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얘들이 각각 1, 1, 1, 1 그리고 오프 다이고널 텀들은 다 0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드라이브에 의해서 이 텀들이 사실은 네, 네, 아이디어한 경우가 아니었다. 네, 아이디어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네, 1111 중에서 저는 일단은 네, 입실론 투투 값을 코스트 펑션으로 잡았고요. 그 이유는 입실론 투투가 결국은 네, 이 로 제로 원에서 네, 이니셜 스테이트의 로 제로 원에서 파이널 스테이트의 로 제로 원을 매핑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요. 네, 입실론 투투 값이 사실은 네, 이 로 제로 원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어떤 네, 사실 로 제로 제로나 로 원원은 사실은 그 덴시티 매트릭스에서 다이어고널 텀이기 때문에 얘들은 약간 그러니까 퀀텀의 성질을 띈다고 보긴 어려운데 이 오프 다이어고널 텀들은 사실 퀀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 퀀텀, 그러니까 결국은 네, 퀀텀 성질을, 네, 퀀텀 프로퍼티를 잘 유지하냐를 제가 좀 네, 보고 싶었고, 네,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입실론 투투를 제가 옵티마이즈하는 그 커스트 펑션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 유도 과정은 네, 뭐 질문이 나오면 제가 다른 PPT를 통해서 제가 보일 수 있긴 하겠는데, 네, 일단은 네, 좀 굉장히 메스한 과정이기 때문에 뭐 유도 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를 플러스 스테이트 또는 플러스 아이 스테이트로 메셔먼트 했을 때 각각의 그 페이스 컨트레스트랑 페이스 옵셋 데이터를 A0, 뭐 파이 제로, 뭐 B0, 세타 제로라고 놓는다면 이십시론 투투는 네, 이거는 제가 뭐 수학적인 네, 과정은 제가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개런티를 할 수가 있고 어쨌든 네, 입시론 투투는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네, 수입한 그 릴레이티브한 앰플리튜드 있죠. 릴레이티브한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각각 릴레이티브한 앰플리튜드 또는 뭐 릴레이티브한 페이스에 대해서 각각 이 입시론 투투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입시론 투투는 1에 가까우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네, 입실론 투투는 1에 가까우면 좋겠죠. 네. 뭐 사실 이거 따져보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플러스 스테이트면 사실 여기 이쪽에 위치하잖아요. 블록스피어에.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타가 제로일 때 사실은 네, 네, 옵셋이 제로가 될 거고 또 네, 세타가 제로일 때 사실은 네, 그 페이스 컷 뭐지? 그 네, 세타가 제로일 때 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포퓰레이션이 최대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따져준다면 사실은 얘가 굉장히 리즈너블한 펑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고, 네. 플러스 I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따질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각각 I 스윕 그리고 Q 스윕에 대해서 우리가 입실론 투투 값을 우리가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얘는 살짝 좀 플러스 잘 안 된 경우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플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anyway, 어쨌든 보시면 네, I 스윕을 하고 네, Q 스윕을 합니다. 실제로 네, 이 극점을 보시면 극점에서 입실론 투투의 리얼 파트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극점에서 입실론 투투의 리얼 파트가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 주황색 그래프는 살짝 좀 네, 이게 왼쪽이 좀 잘린 그래프예요. 사실 네, 수입 범위가 네, 수입한 릴레이티브한 네, 앰플리튜드가 마이너스 1.5에서 1.5까지 수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가 넘어서 수입한 범위를 넘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파라볼릭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어쨌든 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1.0에서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모종의 이유로 인해 사실은 이게 그냥 입실로트 2가 그럼 1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 되냐라는 게 사실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아닌 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게 I 스윕을 하고 Q 스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옵티마이즈 포인트는 이 빨간색 점이에요. 네. 옵티마이즈 포인트는 이 빨간색 점인데 우리가 I 스윕을 한다는 건 I축상에서만, 네, I축상에서만 입실론 투투를 측정한다는 거고요. Q 수입을 한다는 건 이 Q축에서만 입실론 투투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 수입을 하면 그 네, 크로스톡의 I 시그널을 우리가 완벽히 캔슬레이션 할 수 있겠지만, 네, 크로스톡의 Q 시그널은 우리가 캔슬레이션을 못하죠. 그러니까 크로스톡의 Q 시그널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이게 입실론 투투가 옵티마이즈 I 수입의 옵티마이즈 포인트인 경우에도 사실은 네, 입실론 투투 값이 1이 아니게 돼요. 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슐론 투투가 1이 되는 지점은 우리가 네, 이슐론 투투가 1이 되는 지점 근처에서 뭔가 피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면 사실은 네, 오티마이제이션이 제대로 안 됐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사실은 네, 이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제가 당시 네, 같이 일했던 포닥의 조언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가 네, 사실은 드라이브 크로스톡이 생기면 이게 네, 드라이브하는 프리퀀시가 큐빗의 레소넌스 프리퀀시에 가까우면 이게 약간 라비와 뭔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요. 반면에 네, 드라이브하는 프리퀀시가 큐빗의 프리퀀시랑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실 그때는 라비 라이크 모션은 아니고 그때는 보통 AC 스타크 쉬프트와 뭔가 유사한 그런 이펙트를 가집니다. 근데 두 이펙트 모두 다 이 입실론 투투를 그려봤을 때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 극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즈 포인트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시메트릭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사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그러니까 네, 컨보루션을 우리가 직접 진행해서 뉴메리컬한 컨보루션을 진행해서 컨보루션은 한 데이터의 최대값을 맥시멈 포인트를 찍어줬습니다. 네, 맥시멈 포인트를 찾는 과정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전체 IQ 플레인 상에서 일단은 코어스하게 쭉 수입을 했고요. 그래서 러프한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러프한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 근처에서 좀 더 파인하게 수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결국은 좀 더 파인한 옵티마이즈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네. 참고로 43큐빗짜리 디바이스에서 43큐빗짜리 디바이스에서 제가 이따가 설명할 이유에 의해서 큐빗 23과 큐빗 8 사이에 크로스톡이 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이 그래프는 다 파인 스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인 스윕을 했을 때 굉장히 예쁜 파라볼릭한 모양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 점들이 각각 이제 이 맥시멈 포인트가 각각 이제 옵티마이즈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프로스톡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옵티마이즈 포인트를 찾아줬고요. 네. 옵티마이즈 포인트를 찾아준 다음에 이따가 RB를 이용해서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참고로 이 큐빅 23과 큐빅 8 사이에서는 사실은 왜 이렇게 심한 프로스톡이 발생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큐빗 23을 드라이브 했을 때 스펙테이터 큐빗이 큐빗 8일 때 네, 보면 네, 크로스톡이 상당히 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가 그 옵티마이즈 된 포인트가 사실 마이너스 0.8 근처에서 찍힌 걸 보면 네, 굉장히 네, 크로스톡이 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사실은 레이아웃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레이아웃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참고로 이게 큐빅 8의 드라이브 라인이고요. 네, 큐빅 8이 여기 위치합니다. 이 친구입니다. 그 큐빅 23이 여기 위치하는데, 네, 큐빅 23의 드라이브 라인을 잘 보면, 지금 큐빅 23의 드라이브 라인이 지금, 큐빅 8, 네, 큐빅 8과 뭔가 큐빅 7 사이에, 네, 참고로 이거 뭐냐면, 이거 픽스드 프리퀀시 커플러예요. 그러니까 큐빅 8과 인접 큐빅 사이의 그 커플링, 네, 커플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투큐빅 게이트 할 때 커플링 만들기 위해서 네, 구현한 그 픽스드 프리퀀시 커플러인데요. 네, 픽스드 프리퀀시 커플러를 사실은 네, 에어 브릿지를 통해서 네,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네, 에어 브릿지를 물론 뭐 에어 브릿지가 굉장히 좋은 구조긴 하지만 네, 사실 이게 2D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드라이브 라인과 이 커플러 사이에 네, 그 캐피시턴스가 상당히 크게 나와요. 그리고 이 캐피시턴스를 타서 큐빅 8에 뭔가 큐빅 8과 큐빅 23이 서로 뭔가 연결이 되는 네, 네, 사실은 2D 인테그레이션 구조상의 한계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크로스톡이 굉장히 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추측이고 검증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장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데 일단 저는 뭐 레이아웃을 이용한 추측 정도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증한 실험은 그러니까 왜 이쪽에서 심한지는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Anyway, 그렇고 마지막으로 베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텐데 설명을 할 텐데 이게 그러니까 베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실제로 드라이브 크로스톡을 컴펜세이션 했을 때 RB에서의 피델리티가 더 좋게 나오면 더 좋겠죠. 네. 실제로 그래서 각각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왼쪽은 큐빅 8 왼쪽은 이제 그 큐빗 23. 이게 참고로 타겟 큐빗이 큐빗 A일 때 큐빗 23이 크로스톡에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단은 큐빗 8을 드라이브하지 않는 상황에서 큐빗 23만 RB를 진행하는 게 사실은 이 가장 왼쪽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는 parallel RB with no compensation 즉 큐빗 8도 RB를 진행하고 동시에 큐빗 23도 RB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근데 큐빗 23에 우리가 찾았던 옵티마이즈 포인트로 컴펜세이션을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당연히 크로스톡이 발생하니까 RB의 피델리티가 굉장히 안 좋죠. 사실은 보시면 이게 RCR이 결국 클리포드 게이트당 에러 레이트예요. 게이트당 에러 레이트인데 참고로 이게 막 튠업을 엄청 잘한 건 아니었어요. 튠업을 엄청 잘한 건 아니었어서 당연히 네, 그냥 약간 러프하게 검증한 거기 때문에 논문을 썼다면 훨씬 더 잘 튠업을 했겠죠. 어쨌든 보시면 클리포드 게이트 한 개당 게이트당 에러가 인디비주얼 RB일 때는 0.07%였는데 패러럴 RB 그러니까 크로스톡이 존재할 때는 굉장히 푸어하죠. 클리포드 게이트당 에러 레이트가 1.7%니까요. 근데 컴펜세이션을 진행했을 때, 제가 찾은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로 컴펜세이션을 진행했을 때는 에러 레이트가 1.7%에서 0.13%까지 일단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게 완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우리가 수입한 그 파라미터가 릴레이티브 앰플리튜드랑 릴레이티브 페이스만 수입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뭐 타임 스케줄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면 좀 더 잘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참고로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보면 이건 왼쪽은 0.07%고 오른쪽이 0.13%니까 사실 두 배거든요. 두 배니까 엄청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푸어한 케이스에 비해서는 거의 10% 수준으로 잘 컴펜세이션 했지만 어쨌든 인디비주얼 한 거에 비해서 두 배이기 때문에 좀 더 제 생각에는 컴펜세이션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한 파라미터가 아니라 다른 파라미터로.
네. 그렇지만 뭐 저는 그쪽 랩에 두 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없어서 네. 그 이후는 네, 진행을 못했고요. 네. 사실 뭐 네. 그러고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네. 각각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포퓰레이션을 네, 네,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포퓰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클리포드 게이트당 네, 에러 레이트가 되어 있고 네, 사실 이것보다는 그 뒤에 네, 네, 이 슬라이드가 좀 더 재밌는데 사실은 이게 큐빗 8이랑 큐빗 23이 네, 그러니까 큐빗 8을 드라이브하는 프리퀀시가 큐빗 23의 EF 프리퀀시, 즉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사이에 네, 트랜지션을 일으키는 프리퀀시랑 네, 아마 디튠이 많이 차이가 안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크로스톡이 사실 크로스톡이 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또는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이제 F 스테이트로의 리퀴지를 발생시켰거든요. 그 결과가 네, 이게 P업을 보시면 P업이 사실은 리퀴지가 발생할 확률인데 네, P업을 보시면 네, 인디비주얼 RB에서는 0.0003% 네, 였는데 네, 이 경우는 컴펜세이션을 안 했을 때는 네, 2.6948%니까 네, 리퀴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찾은 컴펜세이션 옵티마이즈 포인트를 이용하면 사실은 2.6948%에서 네, 0.0847%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크로스톡이 발생한 원인이 리키지였고 그리고 리키지를 네, 잘 컴펜세이션 할 수 있었다. 네, 뭔가 컴펜세이션 하는 그 앰플리튜드랑 페이스를 찾음으로써 네, 이런 식으로 이 실험이 유효하다라는 것 정도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완전 옵티마이즈된 결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제가 개런티를 못합니다. 네. 그렇고 큐빗 8과 큐빗 23 얘네 역할을 바꾼 결과도 마찬가지로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제가 진행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 필드를 잘 몰라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서 이제 크로스톡이 뭔가요? 그러니까 큐빗 하나를 제어할 때 다른 큐빗의 앰플리튜드가 이제 잘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쵸. 원래는 우리가 큐빗 8만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네, 큐빗 8을 드라이브하는 원리도 결국은 큐빗 8의 드라이브 라인과 네, 큐빗 8의 드라이브 라인과 큐빗을 커플링하는 캐패시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큐빗 8을 드라이브하고 싶은데 원치 않게 큐빗 23도 드라이브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큐빗 8의 유효한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X 게이트 또는 Y 게이트를 우리가 가하고 싶을 때 근데 사실은 큐빗 8만을 드라이브하고 싶은데 우리가 큐빗 23도 원치 않게 드라이브 되는 현상이 사실은 크로스톡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근데 여기 지오메트리에서 저기 있는 네. 라인을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뜨리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큐빗 23번에 있는 저 초록색 라인을 그 옆에 네네. 있는 레조네이터들을 다 비껴가서 좀 멀리 떨어뜨려서 저렇게 큐빗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뭐 아무튼 집적도랑 저기 이제 크로스톡 문제 사이에 이제 스윗 스팟을 찾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아,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게 참고로 이게, 맨 앞 레이아웃을 다시 가보면, 일단 멀리 떨어뜨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네, 이게 결국은, 이게, 초전도 큐빗을 우리가, 운용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위다웃 레소네이터 필요하고, 그리고 조셉슨 정션도 필요하고, 드라이브 라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라인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를 2D상에서 인테그레이트 하는 건 사실은 제가 알기론 필연적으로
이 라인들 사이의 그 겹침, 네, 겹침이 무조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D로 인테그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3D로 인테그레이트 하는, 네, 3D로 인테그레이트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실제로 논문들도 꽤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크로스톡을 만들어내는 그 메인 원인이 뭔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레소네이터 라인에서 레디에이션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 큐비스 아, 만데 뭐그 차지가 서로 뭐 인듀스가 되고 그런 거예요? 아, 일단 레소네이터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레소네이터 미디에이티드한, 네, 뭔가 그 뭐 디케이 또는 레소네이터 미디에이티드한 어떤 커플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한 두 큐빗은 그건 아니었고요. 드라이브 라인과 이 픽스드 프리퀀시 커플러가 에어브리지를 통해서 네, 좀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레소네이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마지막 질문인데 그 방 두 번째 슬라이드 이 그다음 슬라이드에서 네. 네, 여기서 이 시퀀스의 의미를 한번 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게 어떤 시퀀스인지. 아, 시퀀스요? 아, 네네. 이 웨이브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네. 네. 보시면, 먼저 스펙테이터 큐빗이 있는데, 스펙테이터 큐빗이 처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위치했습니다. 네. 아,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아, 네. AMO가 아니고, 네. 양자 정보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위네요. 어쨌든, 네. 보시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위치했는데, 얘를 먼저, 네. 네, 얘를 먼저 일단은 first half pulse를 이용해서 네, 제로 스테이트에서 플러스 스테이트 또는 제로 스테이트에서 플러스 I 스테이트로 네, 먼저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first half pulse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톡 채널을 네, 구현하는 게 이 가운데에 있는 펄스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네, 펄스들이 되겠고 타겟 큐빗에 네, 그러니까 다른 큐빗에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동시에 네, 컴펜세이트 하는 네, 드라이브 컴펜세이트 하는 드라이브를 네, 동시에 이 큐빗에 걸어주는 게 되겠어요.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네, 그 드라이브 크로스톡에 의한 퀀텀 채널을 구현하는 시퀀스가 되겠고 이 마지막이 세컨드 할프 파이퍼스인데 네, 일단 아이디어한 경우는 얘네들이 드라이브 크로스톡이 완전히 캔슬레이션이 돼서 네, 뭐 플러스 스테이트의 네, 이니셜 스테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이니셜 스테이트에 그대로 큐빗이 위치하겠죠. 네. 그 다음에 큐빗을 네, 로테이트 해줍니다. 네, 로테이트하는 앵글을 우리가 네, 큐빗을 정확히는 네, 세컨드 half 파이퍼스 그러니까 네, half 파이퍼스만큼 half 파이퍼스를 이용해서 로테이트를 진행하는데 로테이트하는 각을 이제 수시로 네, 바꿔준다는 거예요. 각을 제로부터 네, 360도까지 돌려가면서 네, 이 엑시스를 바꿔가면서 네, 네, 이 엑시스를 바꿔가면서 네, 돌려주는 게 되겠고 사실은 이거 보면 그냥 큐빗을 이퀘이터 상에 놓은 다음에 뭔가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헐프도 마찬가지로 헐프 파이퍼스가 드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얘는 네 얘는 뭐 사실 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네, 램지 페이즈를 바꿔가면서 네, 실험을 해주는 익스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겟 큐빗을 드라이브하는 펄스가 메인 펄스가 중간에 껴 있을 때 앞뒤로 그 저런 식으로 램지 시그널 그러니까 저기 조그만한 펄스 두 개를 앞뒤로 가해주면 그 이제 네 맞습니다. 스펙에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정확히는 네, 스펙테럴 큐빗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네, 당연히 옵티마이즈 포인트를 찾았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실험을 통해서 뭔가 파라미터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원리 자체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파라미터를 뽑기 위해서 뭔가 램지 같은 실험을 보통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크로스톱을 찾을 때. 네. 램지 라이크라고 얘기하는 게 네, 사실 램지는 둘 다 같은 네, 둘 다 보통은 네, 그냥 X축으로 돌려주거나 Y축으로 돌려주는데 네, 램지 라이크라고 얘기한 이유는 세컨드 하프 파이퍼스를 이제 뭔가 페이스를 스윕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램지 라이크 한 그런 익스페리멘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실 네, 제가 했던 실험에서는 네,
컨트라스트랑 옵셋이 되겠죠. 컨트라스트랑 옵셋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네, 이런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메인 큐브에 있는 시그널이랑 크로스톡에 들어가는 시그널의 그 릴레이티브 페이즈나 앰플리튜드를 측정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보선 시그널을 그 뒤에 뭐 DSC 펄스로 이제 넣어서 이제 뭐 스펙테이터 원래대로 하고 타겟은 뭐 타겟대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아,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벤치마킹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렇게 램지 페이스를 가했으면 사실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 0이나 1로 붕괴될 확률은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는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되나요? 아, 0이나 1로 붕괴되는 거요? 아, 이거 싱글샷 메저먼트가 아니에요. 네. 싱글샷 메저먼트면 당연히, 네. 싱글샷 메저먼트를 통해서 네, 이게 참고로 측정한 게 excited state populatio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로 또는 1을 한 번만 측정한 게 아니라 population을 측정했기 때문에 거의 뭐 2의 10승번 이런 식으로 네. 좀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뭐 2의 12승 네, 이런 식으로 네, 여러 번 측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population을 측정하는 거죠. 네. 싱글샷이 아닙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compensating pulse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돌리려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혹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의 조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가요? 그게 그럼 파라미터들이. 아, 오퍼레이션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X 게이트를 가하냐, Y 게이트를 가하냐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아, 어, 일단은 아니요, 똑같고요. 네, 실제로 네, 저희도 일단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똑같고 실제 실험에서 똑같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X로 음, 가든 네, 타겟을 X로 가든 Y로 가든 네, 릴레이티브한 앰플리튜드 그리고 릴레이티브한 네, 페이스의 옵티마이즈 포인트는 네, 다 동일하게 네, 나왔습니다. 네. 동일하게 나온 걸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사실 실험을 진행한 거죠. 네, 그쵸. 네. 동일하지 않으면 아마 컴pen세이션 하기 어렵죠. 네. 그러면은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노이즈라는 건 거의 확실시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예. 하드웨어요. 어, 예. 하드웨어 디펜던트한 노이즈가 아니고 혹시 어떤 노이즈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 설계에 따른 그런 그 노이즈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그쵸. 네네. 실제로, 어, 네, 결국은, 네, 이게 RB를 진행하면, RB 또는 뭐 여러 가지 튠업 같은 걸 다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네, 네. 인디비주얼 RB랑 패러럴 RB 같은 거 다 비교했을 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 네, 살짝 다른, 네네.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에 의한 에러는 당연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게 RB를 진행했을 때, 네, 사실 뭐 T1이나 T2 프로세스 같은 네, 그런 거에 의한 에러보다 사실은 네, 드라이브 크로스톡이 훨씬 더 에러의 요인이 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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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하죠. 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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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세한 걸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쵸. 하드웨어,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내에서의 그 종류는 사실은 제가 뭔가 규명을 하진 않았어요. 원래 목적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크로스톡이 발생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에러 서프레이션 할 때 하는 연구고, 저는 에러가 발생한 거는 네, 인정을 하고, 그냥 발생하는 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에러를 어떻게 하면 뭔가 유효하게 없애줄 수 있느냐. 네,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은 거라, 네, 뭐 어떤 하드웨어의 에러 요인에 의해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냐. 물론, 네, 추정한, 네,
추정한 뭔가 정성적인 설명이 있긴 하지만, 네, 이런 걸 검증하진 않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른 질문 혹시 있나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이상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